그래요? 너무 무섭죠. 네. 엄밀하게 말하면 심근경색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전 단계로 있을 수 있는 협심증 증상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협심증이라고 하면 관상동맥 중에 일부가 좀 좁아져 있어서 일반적으로 아는 협심증 그거예요. 운동하시다가 억 하고 아프시고 그러니까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나 혈류량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좁아져 있는 혈관이 아예 막혀버리면서 심근경색과 유사한 통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협심증 중에 변이형 협심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건 운동이나 내 활동량이랑 전혀 무관하게 주로는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런 협심증 같은 통증이 느껴지고요. 가장 흔한 거는 이제 과음 하신 후에 술에 깼을 때쯤, 네. 새벽에 술이 깰 때쯤 그렇게 통증이 유발이 되거나 운동을 한 후가 아니고 운동 초반에 이런 통증이 일어나게 되면 변이형 협심증을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협심증 단계에 있다가 이게 풀리지 않고 15분 이상, 30분 이상 유지가 됐을 때는 그때는 심근경색을 의심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되고 특히나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은 통증이나 압박하는 통증이 발생을 하면서 왼팔이나 위쪽 턱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방사통 같은 것들도 같이 느껴지신다고 하면 그때는 지체 마시고 바로 119로 불러서 병원에 가셔야죠.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무섭네. 그러니까요. 다음은요. 두 번째는요. 바로 보겠습니다. 역류성. 역류성 오. 식도염. 아. 이제 역류성 식도염의 역류는 위산이 역류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는 중력의 방향으로 위산이 내려가니까 역류가 잘 안 되는데 누워 있을 때는 특히 수면 중에는 옆으로 돼 있으니까 쉽게 식도 쪽으로 타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밤 사이에 이렇게 숙면을 취하게 되면 증상을 못 느끼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혜 선생님께서 방금 심근경색 말씀하셨는데 심근경색과 증상이 아주 비슷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다면 심근경색은 조이는 듯한 또 누가 구두로 내 가슴을 짓밟고 있는 듯한 통증인데 역류성 식도염 증상은 과거에 어르신들 표현에 의하면 가슴탐, 타 들어가는 거. 맞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인두로 지지는 같은 통증이 나타나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통증이 나타난다면 아 내가 역류성 식도염인가를 의심할 수 있는데 더불어서 또 이렇게 위산과 함께 쓸개즙도 같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입맛이 쓰기도 하고 또 위산이 위벽은 위산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데 식도나 인후부는 없어요. 그래서 목이 칼칼한 느낌이 그 유산 때문에 나타나고 또 기침 수용체에 자극을 줘서 기침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제 경험에 의하면요. 그냥 누워서 주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비스듬한 의자 있죠. 네. 거기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초벌 잠을 자야 돼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재벌 잠을 그 침대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자야지 오. 바로 그러면 진짜 좀 곤란해집니다. 네.